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채니 뭐니 하면서 시장을 많이 흔들었죠. 여러분들도 시장에 임하면서 조금 흔들흔들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이 좀 떴는데요. 셀트리온이 3사가 합병한다는 소식이 또 떴습니다. 예전부터 합병 얘기했었죠. 언제였죠?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총에서 서정진 회장이 언급했다는 것이고요. 조선업주가 일제히 슈팅을 줬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률을 3.6%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약 0.5% 정도 되죠. 누가 했을까요? IMF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IMF가 금기되는 단어죠. 자, 외신입니다. 오일이 could and 요요. 자, 요요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요요는 뭔지 아시죠? 손가락에 끼우고 막 와리가리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코카콜라 요요 같은 게 생각이 나네요. 오펙 미팅 전에 요요를 끝낼 수 있을 거다.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나머지 가지고 있는 WTI 레버리지를 언제 청산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콜드 웨더, 추운 날씨다. 디프레스, 약간 압박하고 있다는 건데요. 프레스가 누르는 거고 D가 다운이죠. 다운, 밑으로 누른다, 억누른다는 뜻입니다. US Consumer Spending, 자, 소비자들의 소비를 누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뮤티드, 잠잠해졌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저거는 장이 시작할 때고요. 지금 새벽 4시죠. 이제 4시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다시 국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스 에너지 스탁이 이끌고 있답니다. 월스트리트를 높게 이끌고 있다. 네, 저기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스탁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파이낸셜스, 은행 관련 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즉 다우랑 S&P는 올라가고 나스닥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코비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네요. 발산이죠, 발산. 자, 바이든 대통령이 더블스 2배로 한답니다. 백시네이션, 자, 백신 맞는 거죠. 백신 맞는 그 목표치를 2배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조 바이든 accelerated his timetable for vaccinating이라고 하죠. vaccinating. 주사 놓는 거예요. 이제 백신 접종이 더 가속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는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가겠죠. 자, 페드가 뱅크의 페이아웃 리스트릭션스 제한을 끝냈답니다. SLR이랑 연결이 되겠죠. 내신입니다. 마켓 컬리, 뉴욕 상장 속도전, 골드만, 모간 스탠리, 그 다음에 JP 모건 주간 사단 선정했다. 근데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마켓 컬리가 어차피 마켓 컬리는 한국 회사잖아요. 그거는 쿠팡이랑 좀 달라요. 쿠팡은 직상장이 가능하지만 마켓 컬리는 직상장이 불가능합니다. ADR을 해야겠죠. ADR. ADR이 미국 예탁증권입니다. 무슨 약자죠 그럼? 미국, 아메리칸, 예탁, 디파짓, R, 리시프트겠네요. 예, ADR. 그러니까 한국전력도 ADR이 있어요. 그 알리바바가 ADR로 등록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장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골드만삭스랑 모간 스탠리랑 JP 모간을 상장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다는 게 미국에 상장한다랑 동치는 아닙니다. 이 되게 언론이 재밌어요 지금. 아무튼 그렇답니다. 마켓컬리 관련주들이 요동을 치고 있죠. 오늘 대표적으로 흥국 F&B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종목이 또 슈팅을 줬죠. 제가 이거 오늘 안 붙여놨다. 제가 장 시작 5분 전에 그 하한가에 매도로 걸었습니다. 하한가에 매도 거는 게 뭔지 아시죠? 시장가로 팔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1분 전에 취소했어요. 이거 일부러 취소했습니다. 제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겠다고 했죠. 예, 진짜 원래라면 오늘 팔았어야 됩니다. 근데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배터리 사업 지속 불가한 LG 요구 수용 못한다. 계속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죠. 지금 가뜩이나 전기차주들이 안 좋은데 둘이 으르렁 대고 있어서 SK이노베이션이 뱉을 날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셀트리온이 레키로나주 유럽도 뚫었다. 레키로나라고 하면 코로나 항체 치료제죠.
자,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품목 허가 전 사용 권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유럽에서 처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게 뭐 큰 수익으로 연결되겠냐마는 그래도 셀트리온의 여러 가지 호재가 들이오고 있죠. 거기다가 상승 추세 채널 하단에 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다. 국민연금 한국타이어가 분쟁 강남 조현식 지지하기로.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이 발음 왜 이렇게 어렵냐 얘는. 스튜어드십 코드인데요. 이건 뭐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겠죠. 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휘하는 건 경제니까요. 전 왜 이게 어이가 없죠. 여러분 어이가 없지 않나요? 예. 국민 백지 우리 돈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장남을 지지한다. 이런 거는 이유를 정말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장남을 지지하는 게 주가에 도움이 된다라는 정말 명확한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정 총리가 현행 거리두기 5인 모임 금지 2주간 유지한다고 합니다. 전 여기서 좀 놀랐어요. 일단은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니까 우리 경기가 회복되는 거랑 좀 거리가 멀겠죠. 먼 건 먼 건데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왜 유지죠? 연장 아닌가요? 이제 유지한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게 거리두기 5인 모임 금지는 기본적이라는 겁니다. 유지를 한다는 건. 맞잖아요. 이때까지 계속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단어가 바뀌었어요. 재밌습니다. 앞으로 좀 오래될 수 있다는 복선이겠죠. 경제 지표입니다. 오늘 독일 IFO 기업 체감 지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무디스 연례협의 개최가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국가에 신용평가를 하는 거죠. 주택 매매 및 저월세 거래 동향 발표. 이거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재보궐선거를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죠. 자, 국채 이슈가 한 달 넘게 가고 있습니다. 다들 지지부진한 장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지지부진하죠. 기간 조정도 거치고 있고 지금 몇 주째 올라가지도 못하고 약간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놈의 국채 10년물이 뭐길래 제가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렸는데 관계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매핑한 겁니다. 테이퍼링 기간.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의 반대입니다. 회수하는 거예요. 테이퍼링 기간이 있고,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했으면 긴축도 해야겠죠. 그게 테이퍼링인 겁니다.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 그리스발 금융위기, 뭐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 경제위기 막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신용물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식은 계속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금리가 제로가 되면서 이때 뭐 중내 산에 하다가 로켓으로 복구해 버렸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10년물 금리랑 미국채는 이런 관계를 가진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국채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결국에는 그 채무를 상환하는데 부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줄어든 돈만큼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쓰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풀린다. 금융시장 사고 흐름입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오고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연준이나 그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랑 싸운다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정책을 수립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될 거다. 금리가 인상되면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이 일어나면 위험자산을 비선호한다. 위험자산은 뭐죠? 주식. 주식 중에 선진국, 신흥국이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우리가 이머징 마켓이죠.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위험자산, 가뜩이나 위험자산을 비선호하는데 신흥국은 더 비선호하겠죠. 그러면 신흥국의 자금이 회수될 수 있다. 자, 위험자산 중에 선진국, 신흥국은 나눴고요. 그러면 가치주라 불리우는 성장주가 있겠죠. 성장주랑 경기 방어주가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는 순환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 은행주 같은 애들은 돈을 벌면 그거를 다시 투자할 일은 없겠죠. 근데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는 돈을 벌면
다음 뭐 몇 나노 내려갈 정도로 다시 공장에 투자를 해야 돼요. 돈이 많이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배당을 많이 안 주겠죠. 근데 한국전력이나 은행, 그다음 맥쿼리 인프라 같은 인프라를 운영하는 애들은 더 이상 투자할 게 없는 겁니다. 한번 투자해놓고 돈 계속 뽑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은 배당을 많이 준다. 그래서 걔들을 경기 방어주라고 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배당이나 받아먹자. 경기가 좋건 안 좋건 거의 비슷비슷한 수입을 이루는 업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겠죠. 성장주는 다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런 애들은 빚을 많이 낼 거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빚을 낸 걸 갚을 거다. 그러면 성장주의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돈도 낮은 곳에서 돈도가 아니죠.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깜빡이도 안 넣고 인상해버리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국채금리 상승이란 저 첫 번째 트리거링이 신흥국 자금 회수까지 이어질 거다라는 전부 다 미륵불 같은 관점으로 돈을 회수한다. 하락할 거다. 도망가야 돼. 빤스런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최근입니다. 3년 동안을 봤는데요. 나스닥, 코스닥, 미국채 10년물의 관계를 봤습니다. 이 거래량이 올라가는 걸 보시면 지금 여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증시는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최근에 2월부터 해서 쭉 올라가는 이 국채금리 상승, 여기는 뭐 아무런 뭐 얘기도 없었어요. 여기서 수직 상승하고 예전보다 더 올라갈 기미가 보이니까 이제는 빤스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증시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나스닥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하죠. 이건 되게 신기한 겁니다. 결국에는 코스닥이랑 나스닥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비슷하게 움직이죠. 예.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10년물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나스닥, 코스닥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장주들이 많으니까요. 자, 서정진 회장이 이제 명예회장이죠. 셀트리온 3사 합병 연내 완료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연내입니다. 이제 9개월이 안 남은 거죠. 3사의 합병 시너지는 100% 있다. 뭐 시너지가 없기야 하겠습니다.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시너지 한 개에 그 악영향 100개라고 해볼게요. 팩트가 그렇다고 해봅시다. 가정입니다. 가정. 시너지 한 개에 악영향 100개가 있습니다. 그럼 101개의 팩터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3사의 시너지는 3사 합병의 시너지는 100% 있다. 거짓말이 아니죠. 악영향이 더 많지만 시너지도 있다라는 말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굳이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는 없다. 예. 연내 합병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경영진들이 준비하고 있다.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추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홀딩스 설립을 한다는 거죠. 설립했죠. 예. 그리고 2021년 말까지 셀트리온 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을 가지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가지겠다라는 건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분석 글을 보면 결국엔 승계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무언가 추진할 때 이득이 있어야 추진하겠죠. 그러면 회사가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추진하지 주주의 이득을 위해서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뭐 그거나 하지만 일단은 자기들 입속을 채울 의도가 더 많을 거다. 정말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경제를 이바지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 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냐라고 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셀트리온 주주입니다. 그냥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조선업체 빅3 연이은 수주 잭팟 한국조선 역사 다시 쓰나라는 겁니다. 한국조선해양이 1조 원에 달하는 새해 첫 수주를 기록한 데 이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1조 1천억 원, 2조 8천억 원이라는 대박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치솟고 있다. 이거는 제가 주저리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는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조선업 테마주 분석이라는 곳에서 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는지 이거 2018년에 올렸을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계속 지켜보다가 일단 한국조선해양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현대중공업이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폭락 지켜보다가 상승 시작할 때 따다닥 딱 이렇게 사서 대기 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 대형 캡에 속하는 종목이니까 비중을 좀 태워서 보냈고요. 오늘 슈팅이 좀 나와서 아주 싱글벙글하면서 봤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직 팔 필요는 없겠죠. 이제 돌파했는데. 돌파하는 종목 따라 들어가는 애가 돌파에 팔 리가 없겠죠, 지금. IMF가 말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가 3.6% 성장한다. 작년만 해도 망한다더니 진짜 두 달 만에 0.5%포인트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IMF는 경기 회복 신호가 확실해질 때까지 시장적 거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얘들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IMF는 뭐 마치 뭐 국제 뭐 평화를 뭐 추구하는 국제 그 금융의 건강을 지키는 뭐 이런 단체로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단 IMF랑 글자만 보면 학을 떼죠. 98년에 오늘 내일 했잖아요, 우리가. 얘들 다 이 속이 있겠죠.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IMF가 그렇게 좋은 단체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똑같을 거고요. 자, 단기 트레이딩 목록은 변함없고요. 흥국 FMB가 수익으로 돌아섰죠.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습니다. HP 테크놀로지도 수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 트레이딩과 단기 수익 목록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미증시가 혼조세입니다. 조정 끝나가는 것으로 계속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 뭐 뜨뜻미지근했죠. 코스피는 좋았어요. 1%나 올랐습니다. 거의 뭐 조선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갔죠. 네. 근데 또 하락한 종목도 많아요. 1%나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이 정도 있다는 건 중형 캡 이상만 올랐다는 겁니다. 소형주들은 다 힘들었다는 거겠죠. 힘들었고 장마판에 외국인이랑 개인이 좀 샀다. 연기금이 장마판에 팔고 나갔네요. 연기금의 매도가 이제 슬슬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다시 늘고 있고요. 다시 120, 130조가 다 돼가네요. 네, 130조. 선물거래 예수금까지 포함하면 140조가 넘죠,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증시에 투입되고 싶어 한달란 돈이 140조가 넘는다. 미주금 잔고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어제 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 지지부진했죠. 하락은 안 했고, 지지부진했습니다. 지지부진할 때 또 미수금을 썼다는 거죠. 뭐, 그만큼, 뭐, 장이 상승한다라고 보는 아주 그냥 간이 큰 대형 투자자가 많다는 거겠죠. 개인 중에서도 미수금을 쓸 정도면 그 자신감이 있겠죠. 아니면 뭐 막장이거나. 근데 최근에 장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막장보다는 그냥 간이 큰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미수를 안 썼습니다. 뭐 시장에 큰 변화가 있어야 쓰겠죠.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일 상승할 거야 라고 확신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수는 좀 조심하고 있고요. 시장이 좀 크게 변동을 주면 또 미수를 들어갈 수 있겠죠, 저도. 목이 또 잠깁니다. 현대렐라. 자, 신용융자 잔고나 움직임이 없고요. 자, 지금 미국 증시는 혼조세죠. 혼조세입니다. MSCI 펀드 지수는 지금 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닥 의미 부여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월요일 장은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1% 올랐는데 얘들 0.63% 오르잖아요. 하지만 원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닥 우려할 건 없어 보인다. 주말은 편안하게 지내시고 주말 동안에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월요일은 평이하게 시작할 것으로 보여진다. 상해랑 일본도 좋았으니까요. 지금 유럽존도 좋습니다. 좋고 미국채 10년물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하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내성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구리도 올라가고요. 예.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는 참 재밌는 한 주였죠. 예. 뭐 시장에 충격을 주는 여러 가지 감사 의견도 나오고 뭐 물론 저한테도 영향이 있는 감사 의견이 나왔지요. 거기에 그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야 되나? 네, 제가 생방송도 했고요. 생방송도 했고 생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고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서 같이 소통하는 게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그런 시간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뭐 이 능지가 너무 지금 힘이 겨워서 그런 거는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지 간에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은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